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한국경찰학원에서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황윤구라고 합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경찰학 시험은 법 조문이 한 20문제, 판례를 포함했어요. 그리고 이론이 2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너무 쉽다는 게 특징입니다. 2022년 2차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했는데요. 2023년 1차 시험 난이도도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수준은요, 아주 기초적인 어떤 문제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부산 한국경찰학원 기본 강의 수업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모의고사를 20문제 치거든요. 그 문제, 기초 문제 수준이에요. 이번 시험 40문제 중에서 9번 문제, 화이트 칼라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강조를 못했던 거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열심히 다루었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에 충실한 사람들은 95점 이상은 무난하게 취득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 카페에서도 100점,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친구들 95점, 92.5점, 97.5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쉬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험은 쉬웠잖아요. 그러면 2차 시험은 어떨까요? 틀림없이 1차 시험보다는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혹시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방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그 2차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1차 시험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대하지 마시고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또 고득점 하는데 또 좋은 어떤 또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 1차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는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정말 쉽죠. 여기 보시면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초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서 형성하였다. 이거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것은 뭐죠? 지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초점 맞춘다 하는 것은 뭐죠? 영미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역할과 기능은 영미법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말 쉬웠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형식과 실질.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대원칙 3가지를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형식과 실질이 있는데 형식이 실질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번 정답은 뭐죠? 2번입니다. 포함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부분도 수업 시간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보세요. 위에 이렇게 빨간색이 형식이고 파란색이 실질이잖아요. 형식이 실질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교집합 그립니다 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쉽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 문제는 해설 강의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도 얼마나 기초적인 문제입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질서와 봉사경찰은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목적에 따른 분류는 뭐죠? 목요일 행사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입니다. 그럼 질서와 봉사는 뭐예요?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했잖아요. 목적에 따른 분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고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눈다.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자, 네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국가경찰은 전국 단위 통계자료 수집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이 전국적인 통계자료 정확성이 떨어지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통계자료 정확성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국가경찰이 아니고 자치경찰이 불리하죠. 국가경찰은 정확성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도 정말 쉽죠. 우리 수업 시간에 정답은 3번인데요. 수업 시간에 요거 공공의 질서는 딱 네 가지만 기억하라. 그 중에서 3번을 보면 세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의 질서 개념 사용 가능한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왜 축소되고 있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불문규범을 성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번에 3번 학대가 아니고 축소다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6번 문제도 정말 쉽죠. 이거는 우리 기본 강의 한번 끝나게 되면 3번, 4번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3번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처럼 행정과 사법경찰이 구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서 범죄 수사도 우리 경찰의 사물 관할, 경찰의 임무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가 아니고 영미법계 역량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걸 사물 관할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역량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영미법계 역량을 받아서 범죄 수사가 경찰의 사물 관할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도 너무 쉽죠. 정답은 4번이잖아요. 우리 바로니. 이거 나오면 뭡니까? 구조, 원인 가설이죠. 바로니. 그죠? 세 사람이 나오면은 구조, 원인 가설이잖아요. 근데 전체 사회 가설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바로닉 하면은 구조, 원인 가설, 윌슨 하면은 전체 사회 가설이다. 그렇게 많이 수업을 했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이 얼마나 쉬워요. 자, 정답은 4번이잖아요. 자,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찰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찰청 행동 강령이 있는 게 아니죠. 국가공무원법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법령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그대로 배웠잖아요. 23조 정치관여 금지 의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화이트 칼라 범죄. 자, 요게 유일하게 제가 많이 강조를 못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서덜랜드 하는 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화이트 칼라 범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화이트 칼라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일반적인 범죄를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한번 볼까요? 같이 횡령, 자금 유용, 정권 절도, 뇌물수수, 착복, 내부거래, 컴퓨터 범죄 이런 여러 가지 사기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제약, 허위 광고, 부당 노동 행위, 그죠? 또 여러 가지 또 탈세 이런 금융 조작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절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위조라든가 약탈이라든가 이런 범죄보다 큰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10번 문제 정말 쉬운 문제죠. 세프티드 원리는 범죄학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제가 평소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4번에 있잖아요. 4번이요. 이건 유지관리가 아니죠. 아파트 차단기라든가 또 저층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거, 잠금장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연적 접근 통제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 접근 통제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 요거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차단기와 방범창, 잠금장치, 뭐 통행로 설치, 출입구 최소화 이런 것들은 자연적 접근 통제와 관련돼 있다. 충분히 아주 강조했던, 범죄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세티드 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무관용 경찰 활동. 자, 이것도 굉장히 쉽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1번이 정답인데요. 이 무관용은 전통적 경찰활동 전략을 개성하는 게 아니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죠.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을 택했잖아요. 그게 무관용입니다. 이 지문은요, 우리가 마지막 그 동형 모의고사 특강할 때 이 지문 자체가 있어요. 이행강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은 그 똑같은 지문이 제가 미엄에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답은 1번이죠. 무관용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 전략을 계승하였다 하면 안 돼요.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을 택한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 우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최근에 시험에 잘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쉬워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출동요소 시간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지역주민과 얼마큼 협력이 잘 되느냐.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 표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하잖아요. 대응시간. 이 출동 시간이잖아요. 전통적 경찰활동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만큼 빨리 대응하느냐.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지역사회는 뭐라 그랬어요? 지역 주민과 협력 정도, 대중의 협조, 이것이 효과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출동 요소 시간이 아니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 정도를 바탕으로 효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3번. 우리 인물,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이거는 시험에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석주는 제가 강조를 못했고요.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 보시면은 3번이 정답인데요. 교재 보시면은 뭐 있어? 문형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안병화, 그죠? 이거 지금 내가 책에 있는 걸 다 캡처를 못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문형순, 안병화, 안종삼, 그리고 안맥결, 뭐 등등 이중규, 그리고 최중락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주로 나석주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그런 내용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요. 14번 문제도 우리가 특강 시간에 제가 이 4번 지문을 언급을 했어요. 찾아보시면은 우리 특강 들은 사람들은 이 지문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국가수사본부는요, 법무부 장관 소속이 아니죠. 국가수사본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청 소속이에요. 법무부 장관 소속이라 하면은 틀린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외사경찰활동이 시험에 나왔지만 답을 찾는 데는 너무 쉬운 곳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도 얼마나 쉬워요. 우리 15번 문제 보시면 사실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포인트 특강을 진행합니다. 포인트 특강 1번에 보면은요, 저번 주 제가 올린 거예요. 1번에 보시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해서 비교 정리한 그 특강이 있으면 한 18분짜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자치경찰 업무와 국가경찰 업무, 그 심의 의결 사항이죠. 그 부분을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특강을 앞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그 포인트 특강을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버스 안에서, 그죠? 또 기차 안에서 하루에 한 개만 포인트 특강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경찰학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충분히 강조했던 거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지금 몇 개 묻고 있는 게 뭡니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잖아요. 근데 3번에 보면은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됩니다. 우리 국가경찰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시험에 나왔던 게 1번과 2번과 5번이잖아요. 그렇죠? 1번과 2번, 5번이 나왔고 요 3번은 자치경찰위원회에 해당되는 심의 의결 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정말 쉽죠? 2번이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딱 공부하잖아요. 이거 빨간색 안에.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림을 제가 그려주잖아요. 총경에 대한 휴전 복지파. 총경에 대한 휴전 복지파는 무조건 누가 한다? 경찰청장이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아주 쉬운 거죠. 자,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됐잖아요.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되지 7일 이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법령 시간에 요거 배웠잖아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이 바로 정답으로 활용되었던 겁니다. 자, 18번 문제도요. 경찰법의 법원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정답은 3번이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게 뭐예요? 조리가 아니잖아요. 규칙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제정하는 게 뭐죠? 그게 조례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3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하잖아요. 이 부분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19번도 얼마나 쉽습니까? 비례 원칙 시험에 가장 출제가 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비례 원칙 내용 적필상 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 내용을 잘 보세요. 경찰기관이 어떤 조치가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경우라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익보다 크면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면 경찰권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이익이 클 때 발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당성의 원칙이잖아요. 적법성의 원칙이 아니잖아. 그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하잖아. 요게 있는 내용이잖아. 요게 있는 내용. 얼마나 쉽습니까? 자, 20번 문제입니다. 경찰의 하명 아주 기본적인 노량진에서는 행정법이라는 책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진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교재라든가 이런 공부 양을 늘려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경찰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몇 번입니까? 아주 쉽잖아요. 2번이잖아요. 자, 부작위를 해제시켜주는 게 뭐죠? 이게 바로 허가잖아요. 그죠? 부작위 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거잖아요. 부작위 하명을 해제시켜주는 것이 허가고, 부작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금지라고 하잖아요. 그 부작위 하명은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예, 금지라고 부릅니다. 금지. 아시겠죠? 금지는 상대적 금지가 있고 절대적 금지가 있고 이 상대적 금지만 해제시켜주는 것이 허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보면은 나와 있고요. 그죠? 우리 요거 가르치잖아요. 그죠? 부작위 해제시켜주는 것이 허가고 나머지 해제시켜주는 것이 면제다. 그리고 부작위는 금지다. 경찰 금지라고 한다. 경찰 금지는 상대적 금지와 절대적 금지가 있다. 우리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허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번에 보시면은 자, 부관에 가는 겁니다. 자, 이 부관에 가는 것도 행정기본법은 우리 법령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죠? 쉽잖아요.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자, 요거는 맞아요. 해당 처분 목적에 이의되지 아니하고 이거는 맞아요. 근데 실질적인 관련이 없을 것을 요구는 아니죠. 있을 것을 요구를 해야죠. 우리 행정기본법에 보면 부강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수업 시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요거 하잖아요. 그 수업 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밑에 4번에 보면 요건이 나와 있잖아요. 목적에 이의되지 아니할 것,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잖아요. 없을 것 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바로 요건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22번도 굉장히 쉽죠. 3번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3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호 조치가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경지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시강제에 대한 일반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지법에 나와 있는 불신검문 빼고 나머지는 다 적시강제다. 불신검문은 논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호 조치도 행정상 강제 집행이 아니고 적시강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도 당연히 우리 수업시간 하는 거요. 너무 쉬운데 정답은 나왔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가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행정청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가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상실되잖아요.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상실되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가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우리 조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4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청구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림에서도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강조했잖아요. 조문에도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문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도요. 쉽잖아요. 자, 청문을 하회하는 경우, 청문 하회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크게. 그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잖아요. 자, 우리 요거 수업 시간에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웁니까?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청문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청문할 수 있는 경우는 요 세 가지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시험은 요 세 가지를 지금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바로 이거하고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게 있는 것들이 뭐예요? 1호, 2호, 3호, 3호에 관하다. 요게 청문, 이런 경우에 청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의 행정심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결에 가는 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 했잖아요. 그렇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3번에 뭐가 틀렸습니까? 이 부분이 틀렸잖아요. 이 부분이.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결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송달되었을 때. 발송되었을 때가 아니고 송달되었을 때. 청구인이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된다. 발송되었을 때가 아니고 송달되었을 때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7번 보호조치가 됩니다. 오늘 보호조치가 두 번 나왔죠? 앞에서 보호조치는 적시 강제집행이 아니다. 그 다음 또 보호조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너무나 쉽죠. 2번이잖아요. 자, 임시영치가 있잖아요. 임시영치품이 있잖아요. 영치품은 어디에 둡니까? 여기에 둡니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둡니까? 아니죠. 경찰 간서에 두셔야죠. 경찰 간서에. 자, 우리 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영치, 물건은 어디에 영치한다고? 경찰관, 물건을 경찰 간서에 임시로 영치한다. 경찰 간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에 영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예. 옳은 것이네요. 그죠? 옳은 것이니까 제가 이걸 좀 틀린 것인 줄 알고 2번만 체크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옳은 것을 얼핏 보니까 3번 같아요. 3번. 3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 정답이고, 자, 1번 볼게요. 자, 1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틀린 것만 한 개만 얘기했는데 틀린 게 3개나 있네요. 그죠?
자,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습니다. 정당 이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정당 이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것은 2번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 간서에 영치품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틀렸네요. 48시간 아니죠. 경찰 간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 28번 경찰 물리의 행사. 이거 자주 출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우리 현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를 해야 돼요. 자, 틀린 것은 너무나 쉽죠. 치명적인 공격은 중위험이 아니고 고위험이잖아요. 4번이 정답이잖아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보세요. 대응 수준 해가지고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바로 고위험이 뭐죠? 치명적인 공격 상태잖아요. 그렇죠? 치명적 공격하면 중위험이 아니죠. 고위험이죠. 폭력적인 공격 이상했을 때 중위험이고 적극적인 저항 이상하면 저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치명적 하면은 고위험이지 중위험 하면은 틀린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도요. 수업 시간에 몇 번 우리가 풀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 바로 정답은 1번이잖아요. 자, 할거주의가 뭐죠? 할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 이기주의 또는 뭐 부서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까?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죠. 할거주의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1번입니다. 정확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는 또 이 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표에 보시면은 여기 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계급제가 사람 중심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에 보시면은 직위분류는 사람 중심이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직무 중심이고, 그리고 계급제보다 인사 배치가 신축성이 유리하다 하면 안 되죠. 불리하죠. 유리한 게 계급제가 됩니다. 두 군데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국가재정법 예산안 편성, 집행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너도 너무 쉽죠. 정답 몇 번인가요? 바로 2번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예산안 편성 공부를 하면서 국회 심의가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지, 확정하는 거지. 국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가 아니고 국무회의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이 조문 배웠잖아요. 이거 32조 배웠잖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지 국회라고 하면 틀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32분도 정말 쉽죠? 뭐 이런 문제 참, 그죠? 아주 오래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찰 조직에 있어서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경찰청장도 2급 상급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면서 뭐라 그래요? 경찰청장,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2급, 상급 비밀을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청장도 2급, 상급이에요.
우리 경찰 조직에서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3번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이거는 제1조에 나오잖아요.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 근로자, 의무 경찰 다 뭐예요? 경찰관 등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다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안 배웁니까? 2조네요. 2조. 우리 정의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1번에 나와 있잖아요.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찰관 등은 했잖아요. 경찰관 등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그 일반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또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경범죄처벌법. 참 재밌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또 두 문자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두 문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출판 업무로 암에 걸리다. 모두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가로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이하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맞죠?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만 이하 거짓 출판 업무로 암에 걸리다, 60만 이하 강공서에 거짓 신고하다, 나머지는 10만 원 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35번 정말 쉽죠. 내부적 통제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가지입니까? 뭐 청문감사하고 훈련권이 두 개죠. 뭐. 그죠?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배우잖아요. 내부 통제는 5가지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훈련권하고 이번 시험에 청문감사관 제도가 나왔잖아요. 내부 통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36번 참 쉽죠? 우리 긴급 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 내용은 3가지 아닙니까? 3가지가 뭐예요? 2번, 3번, 4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긴급 임시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00m 내 접근금지, 그죠? 그 다음에 격리,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금지. 요 2번, 3번, 4번 요 3가지가 긴급 임시조치 내용입니다. 우리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9조 1호부터 3호까지. 1호가 뭐예요? 격리고, 2호가 뭐예요? 100m는 접근금지고, 3호가 뭐예요?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금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37번 한번 볼까요? 우리 마약 시험에 중요하다 그랬죠?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약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잖아요. 물론 B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 3가지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하죠. 이 3가지 알아도 문제를 맞추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 진해 거담제. 자, 진해 거담제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 이것만 나와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야죠. 그죠? 뭐예요? 러민하잖아요. 그 다음에 골격 이완 효과가 있고, 그죠? 또 많이 또 하면은 사망까지 이른다. 이게 뭐예요? 카리소프로드, S정 아닙니까? A로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은 뭐예요? LSD 아닙니까? C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이거죠. 그 정답은 2번 가는 거는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진해 거담제 해가지고 레미나 공부 이것도 하잖아요. 하는 질문이잖아요. 카리소프로드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 여기 곡물의 곰팡이나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다. LSD. 가장 강력한 한각제라 그랬잖아요. 다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수업 시간에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하죠. 정답은 뭐예요? 아닙니까? 경찰청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찰청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 전문 공부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옛날에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8번도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 다음 39번 판례 부분 있잖아요. 이건 기출 문제집에도 있어요. 기출 문제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그 최종 문제풀이 문제 속에도 있고 2번이잖아요. 그렇죠?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넣고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 제동 장치를 건드렸는데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운전에 해당된다,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이죠. 이것도 뭐 쉬운 거죠. 자, 보안관찰법 하면은 뭐예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보안관찰 처분기간은 3년입니까? 2년이잖아요. 1년 X, 3년 X, 5년 X라고 했잖아요. 뭐 수업 시간에 요거 배우잖아요. 그쵸? 자,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빨리빨리 한번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난이도 조절 실패입니다. 작년도 2차 시험에도 난이도 조절이 실패를 했고요. 이번 1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어야 시험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한데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일단은 뭐 시험은 끝났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 또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은 방황하지 마시고요. 바로 2차 시험을 빨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에 통해서 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특강을 일주일에 한두 개씩 꼬박꼬박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합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1차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